경쟁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토와 이 한국, 그 다음에 IP4와의 안보 협력 차원에서도 이제 의미가 있는 굉장히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냈다는 것. 우리 IP4 4개국은 그야말로 중점 협력 사업을 고안해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또 하이브리드 위협과 공세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토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가하신 건 이제 세 번째인데요. 거의 뭐 이제 매년 초대를 받고 있는 건데,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나토 회의에 참가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가한 다른 많은 국가들하고 양자, 다자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IP4, 나토의 인테 파트너 4개국과의 정상회담도 했고, 그 다음에 한일 정상회의,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의, 이렇게 다양한, 그 외에도 양자 정상회의를 다 합치면 한 13개 정도 정상회의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토와 나토의 인테 협력 파트너 4개국 IP4와의 협력을 보다 이제 강화를 한 건데, 4개 분야에서 강화 협력 방안에 대해서 합의가 나왔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나토와 이 IP4, 특히 한국을 포함해서 상호 정보 교류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산 협력을 강화한다는 걸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첫 번째는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군사 원조 협정을 맺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 북한이 포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탄약을 계속 제공하겠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해서 우리 같은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이 방위 협력의 파트너라고 하는 게 국제적으로 재확인됐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국제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 세 번째는 한국과 나토와의 협력, 이 상호 정보 교환 체제 구축, 그 다음에 이 방산 협력의 확대를 통해서 상호 안보 협력을 강화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이제 우리 한국이 참여를 해서 거둔 중요한 성과가 뭐냐 하면,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과의 그 협력 체제를 제도화를 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초기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AP4로 불렸죠.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국가들 4개 국가가 개별적으로 이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를 받아서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IP4로 부르고 있는데, 이 IP4 국가들 간의 상호 연계성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토 정상회의 참여를 계기로 해서 이게 이제 재작년부터 그 다음에 작년 올해까지 반복이 되면서 나토의 인테 지역 파트너 4개 국가가 하나의 안보 협력을, 외교 안보 협력을 도모하는 하나의 이 협력체로 제도화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테 전략 차원에서는 우방 국가들과 국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일종의 그 소다자 협의체죠. 근데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이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과 이 협력 체제를 제도화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이번 그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나토와 IP4 간의 협력 분야를 구체적으로 세부화, 명확화했다는 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4대 분야에서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는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이 IP4 차원에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협력을 강화를 하기로 한 게 이제 첫 번째 협력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IP4 차원에서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을 비롯해서 상당히 지금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신 시스템의 마비라든지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안보적인 도전으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또 한국이 어떻게 보면 IT 강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이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허위 정보, 이게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나토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가가 협력하기로 한 것. 이게 이제 세 번째 협력 분야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산 분야에서 IP4 국가들이 자체적으로도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토와도 좀 더 체계적으로 이 방산 협력을 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4가지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에도 이제 나토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IP4 국가들의 참여는 좀 자연스럽게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IP4 국가들과 미국하고 연내에 빠른 시일 내에 이 5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인태 지역에 있어서도 안보적인 이제 도전 요인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우선은 유럽하고 인태 지역에서의 어떤 그 안보적 위협이 상호 이제 연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나토와 IP4 국가들 간의 어떤 제도적인 협력을 좀 더 강화를 할 필요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에 러시아와 북한의 상호 군사 원조 협정을 체결한 거죠.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분석은 되고 있지만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적인 기술을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그 아태 지역, 인태 지역 전체,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안보적 위협을 굉장히 가중시키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유럽과 이 인태 지역의 안보 위협, 안보 문제가 연계되어 있고 이런 그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토와의 정보공유라든지 이 방산 협력, 안보 협력을 강화를 할 수밖에 없는 도전이 있는 거죠. 유럽과 인태 지역 간의 안보 문제 상호 연계성의 강화가 나토와 IP4 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추동하는 그런 동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지금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후잔호가 지금 시험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핵 추진 잠수함도 지금 건설하고 있고 한마디로 중국이 지금 해양 군사력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고 대만, 그 다음에 남중국해 지역에서 기존의 해양 질서를 뒤엎는 현상 변경을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남중국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필리핀하고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렇게 거의 매일같이 필리핀 해경 함정이나 어선들을 그렇게 압박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남중국해 남쪽 스프렐리 군도에 군사 기지를 건설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수출입 상품이라든지 에너지 수입이라든지 이게 다 남중국해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중국이 군사적 진출, 해양 진출을 강화하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IP4, 나토의 그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 국가의 안보 협력 강화, 그 다음에 나토와의 안보 협력의 연계성 강화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양 군사력을 확장을 해서 인태 지역 영내에서 이 현상 변경을 시도를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그 억제, 군사적 견제 차원도 있는 거죠. 중국의 해양 군사력 진출에 대해서 직접적인 군사적 억제 기제는 없겠습니다. 그만큼 유럽도 인태 지역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어떤 군사적 진출, 팽창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인태 지역과 나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중국에 대한 안보적 위협 인식도 어떻게 보면 이 나토와 IP4 국가들 간의 안보 협력 강화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